전 세계적으로 AI, 즉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3가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요즘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큰 이슈이지만 이미 갤럭시에는 빅스비가 있었죠. 이번 시간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빅스비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빅스비를 실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음성으로 호출을 하는 방법과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비 호출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빅스비로 들어가시게 되면 빅스비 호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 빅스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빅스비 호출을 터치하시게 되면 하이 빅스비와 빅스비 2가지로 호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을 끄게 되면 호출어로 빅스비를 호출할 수 없고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게 되겠죠. 저는 호출어로 빅스비를 호출하겠습니다. 빅스비 활용은 일반적인 날짜, 시간, 계산, 날씨,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기능이죠. 예를 들면 현재 코스닥 시세를 한번 물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오늘 코스닥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마이너스 0.44% 하락한 775.79포인트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보만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설정이라든지 또는 앱 실행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음량 조정 설정 창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자, 바로 나오게 되죠.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정 값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라든지 와이파이 연결, 블루투스 연결 등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죠. 와이파이 연결 창도 열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와이파이 연결 창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자, 와이파이 연결 창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 연결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여러 가지 알림창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통역을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통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역창이 나오게 되죠. 자,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한국어를 말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우선 영어 번역을 해볼까요? Hi, how are you?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상대편이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한국어로 대답을 할 때 따로 한국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얘기해도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오고 가는 대화는 자동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을 해볼까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t's good idea. Let's go. 자, 어때요? 한국어로 말을 해도 영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동으로 마이크 버튼이 눌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제 언어의 장벽 없이 해외에서도 터치 한 번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무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무음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한 말을 바로 상대편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Okay. Where you wanna go?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 언어로 통역을 음성으로 해주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통역하는 게 싫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으로는 나오지 않고 텍스트로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상대편과 나 사이에 스마트폰을 놓게 되면 상대편은 이 글씨를 거꾸로 보게 되겠죠. 자, 그때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대편이 보기 쉽게 해당 언어는 뒤집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T맵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설치된 앱은 무엇이든 빅스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 명칭을 말을 한 다음 길을 찾아달라고 하면 해당 앱을 이용을 해서 길을 찾아주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볼까요? 하이 빅스비,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길 안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로 해당 지점을 찾아주죠. 여기서 도착만 누르시면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넷플릭스에서 베테랑 영화 찾아주세요. 바로 나오죠. 빅스비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점점 최적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이번에는 쇼핑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네이버 앱에서 키보드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키보드를 검색할게요. 바로 검색해 주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키보드 입력하고 검색하고 할 필요 없이 빅스비를 이용하면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러리에서 찍은 날짜를 말하고 그 날짜의 사진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갤러리에서 2024년 6월에 찍은 사진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6월에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네요. 그 외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전부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계산기 실행해 주세요. 자, 바로 계산기 나오죠. 그 외에도 환율 계산이라든지 넓이 부피 계산, 수식도 간단한 수식 정도는 전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계산식도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루트 4 곱하기 8 더하기 1은 루트 4 곱하기 8 더하기 1하면 17입니다. 자, 이런 어느 정도 간단한 계산식들은 음성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메시지 전송이라든지 전화를 거는 것들도 전부 빅스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ib교육.com에게 전화 걸어주세요. ib교육.com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자, 이렇게 음성으로 간단하게 전화를 걸 수 있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빅스비를 통해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죠. 하이 빅스비, ib교육.com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ib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빅스비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시연 중입니다. ib교육.com에게 안녕하세요. 빅스비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시연 중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네. 네, 보냈어요. 자, 이렇게 연락처에 저장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앱 내부 기능까지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앱을 실행하는 것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앱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중국의 인공지능인 딥시크 발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으로는 네이버 클로바X가 있죠. 이번 시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공지능인 네이버 클로바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바X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로 들어오신 다음 검색창에 클로바X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클로바X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죠. 네이버에서 바로 클로바X로 접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검색해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대화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클로바X 대화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클로바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이버 계정은 있으셔야 되겠죠. 자, 클로바X로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지우개, 정보 탐색 도우미, 문서 이해 도우미,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에이전트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지금 본 카테고리가 큰 화면에 나오는 거죠. 자, 차이점은 없어요. 이 에이전트 전체 보기는 우측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해당 인공지능이 우측에 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면 우측에 있는 창 자체가 바뀌는 거죠.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새 대화라고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할 때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경우 새 대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클로바 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료로 전환될 수도 있죠. 무료 지원이 될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똑똑하게 활용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이버 클로바 X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쇼핑에 활용해도 되고요. 글쓰기에 활용해도 되고 학습, 일반 정보, 외국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비슷한 내용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행이라고 있어요. 무박으로 가볍게 강릉바다 다녀올래 라고 이렇게 예제같이 나와 있죠. 이 샘플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 가볍게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잘 보시고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AI 지우개부터 볼까요? 자, AI 지우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선택한 물체나 글자를 깔끔하게 삭제 영역 주변과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지워주기, 지저분한 대상을 삭제해서 이미지 완성도 높이기,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AI 지우개를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를 여기 있는 입력창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을 3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을 얹어서 AI 지우개로 원하는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입력창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삭제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 같은 것이 나오죠. 이 막대를 이용을 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고양이를 지우려고 하는데요. 고양이 위에 막대를 얹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 고양이가 선택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기 버튼 누르시면 고양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열심히 답변 중이라고 하죠. 자, 이 지우기 기능은 시간이 약간 걸리게 됩니다. 자, 상단에 지워진 모양이 나오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지워지죠. 자, 클릭을 해볼게요. 전혀 원래 고양이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진 3가지 정도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X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사진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글씨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사탕을 물고 있는데 막대 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택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하시고요. 이 돋보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옆으로 옮길 수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영역 선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완전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우기를 누르시면 인공지능이 선택한 부분을 지워주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거의 완벽해요. 티가 전혀 나지가 않죠. 자, 이렇게 사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정보 탐색 도움이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은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웹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정보 탐색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보를 수집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 단계 탐색이 필요한 리서치도 도와준다고 하죠. 자, 아래 샘플이 나오고 있어요. K 컨텐츠 글로벌 인기 요인과 경제 효과 분석,
텍스팁 열풍과 관련된 마케팅 트렌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지자체 정책 사례 조사,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 분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질문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과 나스닥의 향후 주가 흐름을 비교 분석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스닥과 나스닥의 지난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비교 분석해 달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2022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2023년 4월 2주간의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박스권 상단 저항선인 709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하락했다고 하죠. 그 다음 나스닥의 경우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 지수의 흐름을 비교하면 코스닥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고 나스닥은 중장기적인 회복력이 강하다고 하죠. 자, 종합적인 내용도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대단하죠. 자, 우리가 이런 비교 분석을 하려면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그동안의 지수 흐름도 전부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딥시크에 못지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상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 분석 질문을 해봤었는데요. 인공지능 초창기처럼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든지 상관없는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신뢰성 있는 답변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참고 정보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참고했는지도 전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문서 이해 도움인데요. 자, 이 경우는 긴 문서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입력창 아래에 있는 클립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첨부하면 그 문서를 요약해 주고요. 문서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그런 내용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문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글을 작성해 주기도 한다고 하죠. 자, BBC로 들어왔는데요. 이 BBC에 있는 뉴스 중에 하나를 번역한 다음 문서로 저장을 해서 네이버 클로바에게 요약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을 일단 할까요? 자, 번역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메모장에 붙여서 문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부 읽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서로 저장을 일단 먼저 해서 클로바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로바 X에 클립 버튼을 누르고 해당 문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서죠.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문서를 분석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긴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십 줄 분량을 이렇게 대여섯 줄 분량으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 문서에서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문서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문서가 여기에 계속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핵심 부분으로 요약을 했네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시간상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30장 분량의 문서도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핵심만 찝어서 몇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바 X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답변 내용이나 문장의 매끄러움, 정확한 사실 전달,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인공지능 초창기에 비해서는 놀랍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바 X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외국 못지않은 인공지능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네이버 클로바 X의 인공지능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이 필수 개인 기기가 되면서 각종 첨단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와 스마트폰이 합쳐져서 어떤 놀라운 것들이 가능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능이죠. 제미나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미나이로 검색해 주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를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 하단 우측 부분을 터치해서 쓸어 올리면 이렇게 제미나이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설치했을 때 이 제미나이가 한글로 나오지 않고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설정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미나이를 설치하신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구글 서비스라고 있죠. 구글 서비스 들어가신 다음 모든 서비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글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언어가 나올 텐데요. 언어에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도록 하세요. 가끔 어시스턴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 제미나이도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이 어시스턴트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제미나이도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미나이의 놀라운 기능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1, 20분 이상 되는 긴 길이의 영상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 긴 내용을 전부 시청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럴 경우 간단하게 제미나이에서 요약을 해서 핵심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부터 실행해 볼게요. 아이비그룹 채널에서 영상을 하나 선택한 다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온 다음 우측 하단 코너 부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라고 나오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동영상 링크가 위쪽에 나오고요. 아래쪽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자, 제미나이에게 이 동영상을 요약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텍스트로 답변을 해주고요. 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우선 텍스트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영상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입력했어요.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텍스트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내용을 요약을 해주죠. 자, 이 영상은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와 최근 출시된 딥시크의 기능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전부 요약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녹음한 영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길이의 영상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약하는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런 긴 길이의 영상도 핵심만 정확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 기능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음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때는 음성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음성으로 물어볼게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이 영상을 요약해 주세요. 네, 이 영상은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와 최근 출시된 딥시크의 기능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추리, 적응, 분석,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멈춰지죠. 자, 지금 읽어주는 음성을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죠.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거의 완벽한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인공지능 음성 중에서 가장 사람과 근접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미나이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제미나이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데요. 나에게 온 메일도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꺼낸 다음 최근에 온 메일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온 메일 알려주세요.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연결해야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글로 온 메일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지메일로 온 최근 메일들을 여기서 전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원하는 메일은 터치해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해볼까요? 니코 코틀라스에게 그저께 온 메일을 번역해서 읽어주세요. 니코 커틀러스의 그저께 온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멤버를 위한 웰컴 패키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열린 신입 회원 환영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메일도 번역해서 읽어주죠? 대단합니다. 거의 내 손안에 비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스마트폰 터치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음성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활용이 가능하고요. 음성으로 결과물을 들어볼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이 제미나이는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실행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설정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폰을 직접 컨트롤하는 기능은 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기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갤러리를 실행하고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실행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관해 물어보기 터치하고요. 화면에 나오는 새가 무슨 종류인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오는 새는 어떤 새지요? 이미지에 나오는 새는 사랑앵무입니다. 사랑앵무는 앵무새의 일종으로 화려한 색상과 귀여운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애완동물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 대한 정보도 바로 알려주게 되죠. 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미나이를 꺼내게 되면 화면에 관해 물어보기라는 버튼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 화면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 전부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제미나이는 검색을 통해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자, 날씨를 한번 물어볼까요? 다음 주 날씨 어때요? 다음 주 날씨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씨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지역을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 서울 북부 지역의 다음 주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온, 아침 최저 기온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도.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서울 북부 날씨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자, 앞서 이미 날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미나이에서 어느 지역의 날씨인지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서울 북부라고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내용과 연관이 돼서 서울 북부의 날씨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제미나이와 앞서 대화한 내용들을 이 제미나이는 전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미지 생성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를 실행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올해는 무슨 해예요? 2025년은 을사년으로 뱀띠 해입니다. 뱀은 12지신 중 6번째 동물로 멈춤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을 표현하는 그림을 뱀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2025년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뱀을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미지를 만들어 줬죠. 자, 이렇게 뱀이 들어간 2025년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인공지능이 글씨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죠? 자, 2022까지는 나왔는데 오자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의 글씨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은 스네이크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도 나왔는데 뒤쪽에 ES라고 필요 없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점점 이 글씨 표현도 나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글씨 표현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 오는 도시 풍경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비가 오는 풍경은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비 오는 도시 풍경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줬죠? 자,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전혀 위화감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찍은 것 같이 만들었어요. 자, 이런 기능들은 대단합니다. 이미지 생성 기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간단하게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용도에 맞도록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